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바로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차기 정부의 안보 비책,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려고 하면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일부러 이 미국과 같이 하는 합동 다층 방공체계, 미사일 요격체계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분은 우주 기반 차세대 킬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킬체인을 하냐 안 하냐, 선제 타격을 하냐 안 하냐 이러고 있는데, 선제 타격 당연히 해야죠. 핵 맞으면 우리가 끝나는데 핵 맞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핵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되죠. 그걸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는 오늘 2부죠. 차세대 킬체인. 그리고 3부로는 이 육군 무기 그리고 미사일 중심의 한국형 네메시스. 4부는 전략 공군입니다. 5부는 이 해군 전략기동함대, 이렇게 이제 순서를 나눴는데, 오늘 2부 킬체인, 차세대 킬체인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킬체인에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그 개념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 이제 더 바뀐 차세대 킬체인 제가 제안합니다. 자, 전제부터 오류입니다. 킬체인은. 박근혜 정부 때 이 킬체인 만들 때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틀렸어요. 왜냐? 킬체인의 전제는 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정차 후에, 즉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정차 후에 미사일 기입하고 액체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이거 다 하는데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딱 먼저 보고, 그리고 청와대 보고하고 그거 때린다. 그래서 미사일 날아가는 시간 한 10분. 그래서 보고하고 결심하고 버튼 누르고 하는 데까지 한 20분. 그래서 우리는 30분 만에 때리면 된다. 북한은 40분 걸리니까 우리는 결심 신속하게 하고 날아가는데 10분에서 30분이니까 된다. 이게 킬체인이었는데, 지금 스커드 미사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체 연료로 만든 KN-23, KN-24 뭐 이런 것들 신형 미사일 보여주면서 이제는 뭐 그냥 꺼내면 바로 10분 만에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만 해도 10분이니까 쟤들을 쏘는 것을 타격할 수가 없죠. 즉 선제 타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정은이가 비웃죠. 이미 쏴서 날아가고 있는데 저건 무슨 소리야? 크크. 킬체인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스커드 미사일 자체도 미리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놓고 한 1년 정도는 주입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킬체인은 당시 전력으로 또 지금 전력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킬체인 포기하냐? 아니죠.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제 타격 킬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사의 왼편 제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발사의 왼편이 뭡니까? 자, 북한도 자 여기 발사 런치라고 하는 이 딱 지점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서부터 자 뭐 결심한다, 그리고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동굴에서 꺼낸다, 꺼내서 조립한다, 뭐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쏜다. 여기서 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면서 쏜다, 뭐 또 비행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순서를 보면 여기 중간에 발사라는 게 있고, 이 발사의 왼편, 이게 준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사의 왼편 준비 단계에서 때려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게 킬체인이고 예방적 선제 타격인데, 자 그러면은 무조건 때려서 없애버리냐 하는 하드킬, 그리고 아예 못 쏘게 만드는 전자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못 쏘게 만드는 소프트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소프트킬, 못 쏘게 기능적으로 망쳐버리는 이 소프트킬 방식과 그리고 나서 아예 물리적으로 때려서 없애버리는 이 하드킬 방식, 두 가지 다 우리는 킬체인 자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우주에서 우주를 장악하고 우주에서 정말 셀 수도 없는 위성을 깔아놓고 북한을 봐야 된다. 지금은 제궤도 위성이 이 선회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하루에 2번 또는 나중에는 우리가 위성을 한 5개, 6개 올리니까 하루에 한 2시간에 한 번 북한을 바라보는데, 이거 가지고 되냐? 미사일 그냥 바로 기립하고 쏘면 끝나는데 2시간에 한 번 북한을 들여다봐가지고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틀레이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즉 위성으로 세틀레이트 위성으로 성좌 별자리를 만든다.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위성을 무수히 많이 쏘아 올려 가지고 정말 뭐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든다. 그래서 2030년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위성 1000개를 쏘아 올린다. 그것도 정찰 위성을 400km 고도에서부터 1000km까지 해서 1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 중에 20%, 즉 200개는 적외선 위성이고 나머지 800개는 사, 즉 레이더파로 형상을 판별하는 사 위성과 광학 위성, 이렇게 해서 800개는 이 사 위성과 광학 위성이고 200개는 적외선 위성,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그냥 빈틈없이 항상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걸 2030년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30년까지 계속 쏘아 올리면 그 사이 2030년 돼야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냐? 아니죠. 미리 쏘아 올리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점점점 미국의 대북한 정찰 능력은 강화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야 이거 혼자 하니까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같이 참가합니다. 왜냐? 일본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같이 받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전체 일본이 뭐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이 동북아 지역에 소요되는 위성이 이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이익을 담당할게 해서 일본이 여기에 일정한 비율의 돈을 내고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일본도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 지구적인 이 정보를 실시간 받게 되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미국 우주관제센터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캡. 지금 우리 전투기들이 전투 공중 초계를 하고 있죠. 캡. CAP. 그런데 저는 K입니다. C가 아니고 Kill Chain Air Patrol. 그래서 컴뱃 에어 패트롤이 아니고 킬체인 에어 패트롤을 돌리는데 이거 전투기가 아니야? 아니다. C-130 수송기로 하자. 자, 그러면 지금 C-130 수송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수요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냐? 좀 더 사야죠, 그러면. 그래서 C-130 수송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 필요는 없고 한두 대 정도를 이 백령도 쪽에 서해 쪽에서 계속 초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송기 가지고 뭐 하냐? 미국이 파레타이징 웨폰 시스템이란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수송기에다가 이 지게차로 뜨는 파레트에 C-130에 이런 식으로 6발 또는 9발의 미사일을 싣습니다. 그리고는 단말기로 입력을 합니다. 좌표 같은 거 다 입력을 그냥 수송기에 따로 그냥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장교 하나 타고 그 장교 또는 부사관이 명령 들어오는 단말기 여기다가 단말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미사일에 너는 표적 어디야 좌표 어디야 하는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송기 뒤에 램프를 열고 이 파레타이징 웨폰 시스템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진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분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제즘 ER 미사일 또는 챔프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제즘 ER 미사일이 900km 사거리죠. 그러니까 챔프를 가지고 900km까지 날아가서 뭔가 900km 동안 뭔가 재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챔프가 대전자 고출력 극초단파 첨단 미사일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Counter Electronics High Power Microwave Advanced Missile Project.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즉 극초단파, 바로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아니겠습니까? 극초단파를 쏴서 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자레인지 같은 전파를 팍팍 쏘는 겁니다. 그래서 900km를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900km 비행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극초단파를 강력한 극초단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쇳덩어리 전자제품 이런 거 집어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파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챔프는 내가 파괴하고 싶은 어떤 그 미사일 또는 통신 장비, 레이더 장비 또는 전자제품 여기다가
레이더 기지 여기다가 이 고출력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엄청난 그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를 쏴버리는 겁니다. 극초단파를 쏘면 거기에 있는 회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자레인지 집어넣은 것처럼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즘 ER 이 미사일에다가 챔프 탄두를 집어넣고 계속 선회하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극초단파를. 그래서 자 이렇게 우주에서 북한의 징후를 전부 다 알 수 있죠. 야 북한이 지금 자강도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들 꺼내고 있어. 자 그러면은 페트롤 돌고 있던 우리 이 킬체인 에어 페트롤 하는 이 수송기에서 파레타이징 웨폰 시스템 딱 던져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점 ER 미사일이 쫙 날아가죠. 스텔스니까 북한 현재 상황으로는 레이더 기지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탐지를 할 수조차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자강도 상으로 날아가서 미사일 나왔네? 거기다가 이제 챔프 이걸 쏘는 겁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그렇게 해서 미사일의 반도체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갔는데 안 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쓱 날아와 가지고 동해 바다로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바다로 추락해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왜? 긴급한 이 발사의 왼편에서의 소프트킬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C-130 수송기 추가 구매해서 이 제즘 ER에 챔프 탄도 집어넣어서 이런 캡을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발사의 왼편, 즉 선제 타격의 소프트킬입니다. 그럼 이제 하드킬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많죠. 우리 도산 안창호함에 이 탄도미사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 이 3,000톤급 잠수함들이 서해든 동해든 북한 쪽으로 쓱 접근해 있죠.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을 딱 내리면 바로 탄도미사일 쏴서 현무투 SLBM 쏴서 때리고 그리고 우리 지대지 미사일 때리고 이렇게 해서 합동 신속 선제 타격. 그러니까 뭐 육군 미사일 사령부하고 해군의 이 자산들 잠수함에서 같이 해야 되니까 합동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때려야 되니까 프롬프트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이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그래서 합동으로 육군과 해군이 그냥 신속하게 하드킬 킬체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략, 전술, 지금 있는 장비, 앞으로의 계획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왜? 언제 쏘는지 어떻게 알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00개의 위성을 가지고 성좌를 만드는 이런 미국의 프로젝트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미국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 돈 쓰기 싫어? 그럼 죽어야죠. 일본하고 같이 하기 싫어? 그럼 죽어야죠. 그럼 북한에게 굽신거려야 되죠. 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저는 일본하고 뭐 우리가 직접 합니까? 중간에 또 미국이 있으니까 굳이 뭐 일본하고 그렇게 싫으면 일본하고 같이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 우주 기반 킬체인 우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에서는 방공체계 말씀드렸죠. 그 방공체계도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 킬체인 체계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한미동맹 강화시켜야 되죠. 자 그런데 이모 후보의 외교안보 부분야의 뭔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위모 씨가 있습니다. 뭐 실용외교 주창을 하는데 뭐 실용외교 뭐냐? 바로 친중하자는 거죠. 자주를 껍데기를 쓰고 가면을 쓰고 사실은 친중하자. 요즘 올림픽 할 때 보십시오. 정말 추악스럽지 않습니까? 중국. 그 중국하고 친중하자. 반미하자. 그게 실용외교인데 이 실용외교는 미국에게 우리 할 말 다 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폰만 잡자 이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능력을 가지고 진짜 대우받는 이게 실용외교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 가진 것 없이 큰 소리만 치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진정한 실용외교 하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과 이 위성 체계 같이 하는 이 체계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